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기후일주는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개수에게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나 재능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관심과 주목도는 자연스럽게 계유일주 본인을 자극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성의 기운은 즐거움과 유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느낌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화기운이 재성이자 도화살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술적 기와 재능, 조직 구성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 언어 조합 능력, 기획 능력 등 각종 전문성 등이 잘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계유일주 일지유금도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유금 도화살의 기운은 일간 계수에게 편인의 기운이 되는 만큼 계유일주는 기본적으로 겉으로 차가운 듯 하면서도 주변으로 사람을 끌게 되고, 친한 사람과는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계유일주의 기본 성정이 지시비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 명쾌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인기에 있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유금 도화살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각각의 두 기운이 따로 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모이면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침잠하는 기운과 확장적인 기운, 진중함과 즐거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생각과 실체, 차가움과 뜨거움 등의 상대적 두 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기운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과 기준을 확고하게 하는 중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거나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 작고 가벼운 시작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동 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후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재성이 됩니다. 양인살의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때에 따라서 무엇인가에 과하게 올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주도권을 잃고 휩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틀리다면 큰 기운 소모와 금전적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물을 과하게 몸으로 쫓아가면서 사냥을 하는 느낌보다는 계유일주 본인의 자리를 공고하게 지키는 중에 시선만 이동하면서 사냥을 하거나 예측 가능한 이동 경로에서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느낌으로 사냥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실속 있게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계유일주 일지유금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신살의 흐름에서 도화살의 기운이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순수한 기운 관계의 작용에서 도화의 기운이 생하는 것인 만큼 연살을 진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작용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장성살의 기운이 연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주도적 결정권을 가진 왕이 자유분방하고 변동성이 크며 개방적일 수 있는
청소년기의 왕자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느낌의 두 기운을 이끌어야 하는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커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두 기운의 조화로움을 찾고 주도적으로 이끈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본인 스타일에 더해서 새로운 스타일이 가미되고 그것이 더 확장적인 자기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일주는 병원연의 새로운 변화와 변동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중에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대책 없이 휩쓸리지 않으면서 주도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주도적 힘을 강화하는 중에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을 살피며 보조를 맞추는 소통을 해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송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병의 흐름이 됩니다. 병은 실제 병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는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밖을 보면서 여러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해 보지만 몸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미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만약 기후일주가 나이가 어리다면 앞서 성숙한 느낌의 애늙은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병상에 누운 환자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느낌을 보이다가도 한 번씩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뜬금없는 모험심을 발휘하거나 감정적 충동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유일주 이러한 병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는 절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절의 기운은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흐름을 탄다면 한 방향으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유일주의 병의 흐름이 병원연에 절의 흐름을 맞이하는 것은 조심조심하고 신중한 듯 하다가 한번 흐름을 타면 또 급격하게 휩쓸려 갈 수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휩쓸림의 흐름을 타게 되면 마음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등과 같은 마음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신중함이 과하게 되면 아예 첫 시작부터 버거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외전문을 통과하듯이 뒤에서 적당히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압박의 힘과 더불어 본인 스스로 리듬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문을 지나가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이 이루어진 뒤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보다 과정에 집중해 나간다면 멈춰서 고민만 하거나 크게 주도권을 잃지 않고 적당한 속도감 속에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